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날이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정아버지 일로 우리 가족 여행 망칠 거니?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친정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제가 누구 딸인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올해 32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3년 됐어요. 그런데요. 이 3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정말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남편 민호는 다정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웃으면서 저를 맞아줬고요. 근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대신 시댁으로 들어온 순간부터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면요.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직 저만 깨우셨죠.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네 사람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김치, 밥. 매일 같은 메뉴였는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난리였어요. 오늘 미역국은 왜 없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정성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정성이 없다고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손질하고 볶고 끓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요. 고개를 숙이고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야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일어나셨어요.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셨고요. 시누이 예진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은 그저 밥만 퍼먹었고요.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다정했다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친정이 없다니요. 부모님은 살아계신데요. 왜 없는 취급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 친정은요.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도 없고요. 언니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였어요. 시댁은 달랐어요. 남편 민호는 중견기업 과장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시지만요. 친구들 사이에서 부잣집 마님 소리를 들으셨대요. 시누이는 명품백을 달고 살았고요. 그들에게 저는요.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요. 너 오늘 친정 가려고? 시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안 돼. 오늘 우리 집안 모임 있어. 며느리가 빠지면 말이 되겠어? 저 아버지 생신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우선이지. 내가 시집 온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 결국요. 저는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만 드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요. 목소리가 쓸쓸하셨어요. 그날 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내가 잘하면 되잖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그 순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결혼 3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요, 그날이요. 전화가 왔어요. 친정 동네 이웃 아주머니셨어요. 수진아,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버지가 뭐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뇌출혈이래.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야 해. 저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겼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때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어디가?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병원 가봐야 해요. 그때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가족 해외여행 가는 날인데 저는 멈칫했어요. 해외여행. 맞아요. 오늘 시댁 식구 전부 오키나와로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요. 저는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 지키고 있어라고 하셔서요. 아버지가 위급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저 정말 가봐야 해요. 그때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요. 친정아버지 일로 우리 가족여행 분위기 망치게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면 시댁을 우선순위에 둬야지.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소리쳤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죽을 수도 있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과장하지 마. 그냥 쓰러진 거잖아.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너는 여기 남아서 집 잘 지켜. 시아버지도 거들으셨어요. 그래, 여행 가는데 집 비우면 안 되지. 수진이 내가 여기 있어라. 신우이는요. 캐리어 끌면서 웃었어요. 언니, 우리 재밌게 놀다 올게요. 남편 민호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돌렸죠. 여보, 제발. 제가 애원했어요. 수진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씀 들어.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 순간이요.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요. 목소리가 쓸쓸하셨어요. 그날 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내가 잘하면 되잖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그 순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결혼 3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요. 그날이요. 전화가 왔어요.
친정 동네 이웃 아주머니셨어요. 수진아,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버지가 뭐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뇌출혈이래.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야 해. 저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겼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때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어디가?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병원 가봐야 해요. 그때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가족 해외여행 가는 날인데 저는 멈칫했어요. 해외여행. 맞아요. 오늘 시댁 식구 전부 오키나와로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요. 저는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 지키고 있어라고 하셔서요. 아버지가 위급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저 정말 가봐야 해요. 그때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요. 친정아버지 일로 우리 가족여행 분위기 망치게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면 시댁을 우선순위에 둬야지. 여러분,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소리쳤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죽을 수도 있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과장하지 마. 그냥 쓰러진 거잖아.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너는 여기 남아서 집 잘 지켜. 시아버지도 거들으셨어요. 그래, 여행 가는데 집 비우면 안 되지. 수진이 내가 여기 있어라. 신우이는요. 캐리어 끌면서 웃었어요. 언니, 우리 재밌게 놀다 올게요. 남편 민호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돌렸죠. 여보, 제발. 제가 애원했어요. 수진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씀 들어.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 순간이요.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요. 저는 가야 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지금 나가면 다신 이 집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근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힘든 삶이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요.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저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고요. 저는 일도 못하게 했어요. 제발 수술해 주세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하지만요. 어떻게요? 어떻게 3천만 원을 구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10번도 넘게 걸었어요.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걸었어요. 역시 안 받았어요. 공항 가는 길이니까 전화 꺼놨겠죠. 아니면요. 일부러 안 받는 거겠죠.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중년 여성 한 분이 오셨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셨어요. 김태영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 침상을 가리켰어요. 김태영 회장?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김태영이긴 한데. 회장이요? 정장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따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태영그룹 비서실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태영그룹? 그 태영그룹이요? 제게 서열 3위요. 자산 3조 원 규모의 그 대기업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비서실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따님께서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회장님께서는 20년 전부터 따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단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국내 최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년 여성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 씨, 저는 회장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마시고 있겠죠.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던 그 며느리가 누구 딸인지요.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VIP 병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기실이라고 하기엔요.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소파, 대형 TV,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비서실장 이정훈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네셨어요. 드세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가 정말. 제가 물었어요. 태영그룹 회장님이 맞나요? 네. 이정훈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김태영 회장님은 25년 전 태영그룹을 설립하셨고요. 현재 계열사 23개요. 직원 수 4만 명을 거느린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기업 총수이십니다. 재계 서열 3위요. 그럼 아버지 재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회장님 개인 자산은요.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약 3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3조 2천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차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물었어요. 왜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법률 대리인 박미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수진 씨가 태어나기 전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때 부인이 회장님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고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수백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일 이후요. 박 변호사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요. 절대 재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요. 평범하게 키우겠다고요. 그래서요. 아버지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척 했던 거예요. 작은 집에서 살고요. 낡은 옷 입고요. 중고차 타고요.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항상 수진 씨를 지켜보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학비, 생활비, 모든 걸 지원하셨어요. 단지 수진 씨가 모르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대학 장학금도?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익명으로 지원하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항상요. 우리 딸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았네 하시며 웃으셨는데요. 그게 다 아버지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결혼건도요.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네. 강민호 씨와의 결혼 말입니다.
회장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신상조사를 해보니요. 강민호 씨 집안이 수진 씨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수진 씨가 원하셨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두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만약 시댁에서 수진 씨를 부당하게 대우하면요. 그때 신분을 공개하고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비상시 신분 공개 프로토콜 마이너스 딸 김수진 보호 계획.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고생할 거라는 것도요. 무시당할 거라는 것도요. 그런데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회장님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요.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 의식을 못 찾으시면 그럴 경우요. 박 변호사가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유언장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재산의 상속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수진 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인입니다. 유일한 상속인이요. 그 말은 즉 3조 원이 전부 제게 온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3조 2천억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태영그룹 지분 67%도 포함됩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강민호였어요. 챕터 4본색을 드러낸 시댁 5,900자.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김수진. 남편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너 진짜 집 나간 거야?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당장 들어와. 목소리가요. 완전히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나 지금 병원이야.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 중이시고. 아,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끝나면 집 오는 거지? 민호야. 제가 말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또 시작이네. 남편이 한숨 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 교육 좀 시키는 거 가지고 난리야? 며느리 교육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너 지금 오키나와지? 제가 물었어요. 응. 공항 라운지야. 비행기 곧 타. 재밌게 놀다 와. 제가 말했어요. 너 왜 이래? 남편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목소리 왜 이렇게 차가워? 아무것도 아니야. 끊을게. 야, 김수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남편분이신가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라고 하기엔 민망하지만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강민호 씨 집안은 결국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요. 본색이요? 강민호 씨 집안은 현재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치시더라고요. 부채가 약 8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요. 거칠애입니다.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명품백, 해외여행료. 전부 빚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진 씨가 순하고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요.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용이요? 수진 씨를 며느리로 들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무료 가정부 겸요. 나중에 수진 씨 명의로 대출받아서 빚 갚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부터요.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진짜 사랑인지요? 이용당하는 건지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때요.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요. 딸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울먹였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뭐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시댁에 계속 당하고 살 건지요? 아니면 그분은 명함 한 장을 건네셨어요. 태영그룹 회장 대행 김수진.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실 때까지요. 수진 씨가 회장 대행을 맡으셔야 합니다. 제가요? 네. 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인이시니까요. 저는 명함을 봤어요. 김수진. 태영그룹 회장 대행. 3조 2천억 원. 재계 서열 3위. 그리고 복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시댁집 사람들한테요. 제가 물었어요. 복수해도 되나요? 박미선 변호사가 미소 지으셨어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열으셨어요. 거기엔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진실을 알았을 거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만약 누군가 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당당하게 맞서라. 넌 김수진이다. 태영그룹의 상속자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 복수하고 싶으면 해라. 아빠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내 무기로 써라. 저는 편지를 꼭 쥐었어요. 그래요.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강민호, 박순자, 강철수, 강혜진. 너희들 곧 알게 될 거예요. 너희가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누군지요. 시댁 식구들이 오키나와에서 돌아온 건 3일 뒤였어요. 그 3일 동안요. 저는 태영그룹 본사에 있었어요. 63빌딩 53층이요. 회장실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각 계열사 임원진을 소개했어요. 이쪽은 태영건설 대표이사 최민수 전무님, 태영화학 대표 윤석진 상무님, 태영유통 대표 김하늘 이사님, 20명이 넘는 임원들이요.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 대행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떨림을 들키면 안 됐어요. 앞으로 제가 회장 대행직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때까지요. 제가 모든 결정권을 갖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 대행님. 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권력이구나요. 3조 원의 무게구나요. 저는 회장실 책상에 앉았어요. 가죽 의자가 푹신했어요. 박미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수진 씨, 일단 급한 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강민호 씨 집안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강철수 씨, 즉 시아버지는요.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현재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퇴직 후 주식 투자로 2억 원 손실, 지인 보증으로 3억 원 빚, 총 5억 원 부채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요? 박순자 씨는 사채 3억 원을 사용 중입니다.
명품백 구입, 친구들과의 과시용 소비에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신우이는요? 강혜진 씨는 백수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경험 전무, 부모님 돈으로 해외여행, 쇼핑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요? 강민호 씨는 회사에서 실적 최하위입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승진 탈락 3회. 올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자입니다. 연봉 4,200만 원. 부채 1억 2천만 원. 카드값 연체 2회 기록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요. 전부 빚더미였네요. 그럼 이번 오키나와 여행 비용은요? 총 800만 원입니다. 전액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800만 원을 할부로 쓰면서요. 제 친정아버지 응급실 간 건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강민호가 여자랑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남편분 강민호 씨요.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회사 후배 여직원과 6개월째 불륜 중입니다. 증거 사진 37장, 호텔 출입 기록 12회 확보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아니요. 강민호 얼굴을 찍고 싶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저한테요.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해라고 하면서요. 자기는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증거로 이혼 소송 시 100% 승소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위자료요? 제가 물었어요.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위자료는 강민호 씨 개인이 아니라요. 시댁 재산 전체에 청구 가능합니다. 집, 차, 모든 자산 압류 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보류할게요. 타이밍을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정훈 비서실장이 물으셨어요. 회장 대행님, 언제 시댁에 신분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이요. 오늘이요? 네.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오늘 집들이 한대요. 여행 다녀와서 친구들 초대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한테 온 문자였어요. 박순자 수진아, 오늘 저녁 7시까지 집 와라. 손님들 올 건데 음식 준비 안 하면 너 죽는다. 제가 며느리로서요. 제가 말했어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야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요. 여러분, 시댁 식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행 다녀와서 신나 있겠죠. 근데요, 그들은 몰라요.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저녁 6시요. 저는 시댁집 앞에 섰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감옥 같았는데요. 지금은 그냥 낡은 빌라로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요, 수진이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며칠 만이야? 3일 동안 어디서 빈둥거렸어?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 아직도?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에휴, 친정아버지한테 목숨 걸고 있네. 어서 들어와서 설거지나 해.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거실엔 시아버지 강철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요. 시누이 강혜진은 네일 아트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예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민호는요? 샤워 중.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 오기 전에 손님들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해. 시어머니는 저한테 앞치마를 던졌어요. 오늘 내 친구들 10명 온다. 음식 20인분 준비했으니까 설거지 내가 다 해. 네. 저는 앞치마를 받았어요.
마지막이니까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였어요. 그때 남편 민호가 나왔어요. 왔어? 응.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남편이 물었어요. 삐졌어? 아니. 에휴, 또 시작이네. 남편이 한숨 쉬었어요. 어쨌든 오늘 엄마 친구들 오니까 실수하지 마.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접시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요. 이 집에서요.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요. 오늘이 마지막이야요. 저녁 7시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왔어요. 어머, 순자야. 언니들 어서 와. 10명의 중년 여성들이 들어왔어요. 전부 명품백을 들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와, 집 진짜 넓다. 순자 언니 남편 공무원 출신이라며? 역시 다르네. 시어머니는 으쓱했어요. 뭐, 그렇지. 우리 남편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어. 거짓말이었어요. 퇴직금은 주식으로 다 날렸으면서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좀 봐.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착하고 순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머, 며느리 진짜 순하게 생겼네요. 그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건방진데 얘는 말 잘 들어. 시어머니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친정은 어디래요? 친정? 시어머니가 크게 웃었어요. 에휴, 말도 마. 완전 거지 집안이야. 아버지가 구멍가게 하는데 완전 쪼달려. 친구들도 따라 웃었어요. 어머, 그럼 완전 시집 잘 온 거네요? 그럼. 우리 집 아니었으면 얘 어떻게 살았겠어. 감사해야지.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참았어요. 조금만 더요. 야, 수진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물 좀 따라와. 저는 물병을 들고 다가갔어요. 한 명 한 명 컵에 물을 따랐어요. 고마워요, 며느리. 에휴, 우리 수진이 착하긴 해. 그들은 저를 하녀대하듯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미소였어요. 물을 다 따르고 나서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너 왜 벗어? 이제 그만 입을 것 같아서요. 뭐, 무슨 소리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정훈 비서실장한테 전화했어요. 들어오세요. 뭐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요. 정장 입은 남자 5명이 들어왔어요. 이정훈 비서실장, 박미선 변호사요. 그리고 경호원 3명이요. 뭐야 이 사람들?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영그룹 비서실장 이정훈입니다. 태영그룹?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명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제게 3위 태영그룹이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왜 태영그룹 사람들이 여기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희 회장 대행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 대행?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요. 뭐?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김수진 씨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태영그룹 회장 김태영님의 친딸이시자요.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현재 회장 대행직을 맡고 계십니다. 박미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재산 목록입니다. 총 자산 3조 2천억 원. 태영그룹 지분 67%.
부동산 32건, 해외 계좌 17개,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서류를 봤어요. 어머머머, 3조? 3조 원? 이게 진짜야?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 강철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시누이 예지는 입을 떡 벌렸어요. 남편 민호는 샤워 후 나오다가 그대로 멈췄어요. 수진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어요. 3일 전요. 제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기억나세요? 저보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셨죠. 가족여행이 더 중요하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그때 전 몰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태영그룹 회장 대행 김수진. 저 김수진은요. 태영그룹 회장님의 딸이고요. 3조 2천억 원의 상속자입니다. 명함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숨죽였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공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도 3조 원이나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어요. 수진아. 아, 참.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강민호 씨. 당신 6개월째 회사 후배랑 바람 피우는 거요. 증거 다 있어요. 호텔 출입 기록 12회요. 사진 37장이요.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내일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 5억 청구할 거예요. 5억? 시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집 압류할 겁니다. 차도 압류하고요. 통장도 다 압류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 사채 3억 원 쓰신 거 알고 있어요. 명품백 사느라 쓰셨죠?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전 3조 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못 알아낼 게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순자 언니 사채까지 썼어? 완전 거짓말쟁이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다신 안 올 겁니다. 수진아, 잠깐. 남편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3년 동안 기회 많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요. 수진아. 그리고 당신 회사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달 구조조정 1순위거든요. 곧 잘릴 거예요.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태영그룹이 당신 회사 지분 15%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당신 내일 당장 잘려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경호원들이 따라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요. 뒤에서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아악. 저는 웃었어요. 통쾌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요. 지금 이 순간 풀렸어요. 차에 탔어요. 고급 세단이었어요. 경호원이 운전했어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회장 대행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지나갔어요.
시원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시원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혼 소송 진행하고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사채 빚은 제가 대신 갚아줄게요. 네.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채권이 저한테 넘어오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아. 비서실장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요. 제가 말했어요. 내일 당장 해고 통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륜 상대 여직원도 같이요. 네, 회장 대행님. 차는 강남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이제 제 집이에요. 63평 초호화 주택이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두신 거래요. 거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요.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가요. 지금은 여기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강민호였어요. 또 전화하네요. 저는 받았어요. 뭐예요? 수진아.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직접 사과할게. 싫은데요. 수진아, 우리 3년 동안 부부였잖아. 그 정이 하나도 안 남았어? 저는 웃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저한테 정을 준 적 있었나요? 나름대로 잘해줬잖아. 당신 저한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편만 들고요. 저 무시하고요. 바람 피우고요. 그게 잘해준 거예요? 그건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해. 반성은 혼자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 당신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수진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강민호와는 완전히 끝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요. 태영그룹 본사 회장실이요. 저는 출근했어요. 정확히는 회장 대행 출근이었어요. 비서 김지은 씨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회장 대행님, 오늘 일정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전 9시 이사회요. 오전 11시 태영건설 부지 계약 건이요. 오후 2시 태영유통 실적 보고요. 오후 4시 언론사 인터뷰 요청. 언론사요? 네.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 대행님 신분이 공개되면서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게 3위 그룹 총수의 딸이 갑자기 등장했으니까요. 일단 다 거절해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타이밍 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 대행님, 강민호 씨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이혼 취소해 달랍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거절이요. 그리고 박순자 씨요. 즉 시어머니께서도 전화하셨습니다.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그것도 거절이요. 알겠습니다. 박미선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회장 대행님, 이혼 소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법원 제출 가능합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 5억 원이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 3억 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8억으로 청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 순간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신우이 강혜진이었어요. 나 예진이야. 무슨 일이에요? 언니. 예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오빠 너무 힘들어해. 엄마 아빠도 거의 미쳐가고 있어. 그게 제 알바인가요? 언니, 우리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이혼만은 취소해줘. 예진 씨.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일 전에 제 아버지 쓰러졌을 때요. 당신 뭐라고 했죠? 언니 우리 재밌게 놀다 올게요 했잖아요. 그건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제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 죽을 뻔하셨어요. 언니, 그리고 당신네 가족이요. 제가 말했어요. 저 3년 동안 하인 취급했잖아요. 이제 와서 사과? 웃기지 마세요.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오후 2시요. 강민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정훈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강민호 씨요. 현장에서 울면서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잘했네요. 그리고 강민호 씨 불륜 상대 여직원도 같이 해고됐습니다. 그 여자도요? 네. 회장 대행님 지시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언제 그런 지시를. 어제 관련자 전부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어쨌든 잘 됐어요. 박미선 변호사가 추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박순자 씨요. 사채업자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박순자 씨가 3억 원 갚지 못하면요. 이번 주 안에 집 압류 들어간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빚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채권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즉, 박순자 씨는 회장 대행님한테 3억 빚진 게 됩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저녁 7시요.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식은 아직 안 돌아오셨지만요.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요. 당당하게 맞서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손이 따뜻했어요. 시댁 사람들한테 복수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도 넣었고요. 민호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시어머니는 곧 제 채무자가 될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근데 아빠요. 이상한 게 복수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쁜 건가요? 물론 아버지는 대답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다. 저는 아버지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곧 깨어나세요. 제가 멋지게 해결할게요. 그날 밤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니요. 이젠 우리 집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통쾌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근데요. 이제 뭘 해야 하지요? 2주가 지났어요. 아버지는 드디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수진아, 아빠.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너무 오래 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깨어나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비밀 하나 있었지? 네, 알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미안하다. 숨겨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절 보호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그래. 넌 아빠 자랑이야. 아빠. 근데 시댁 사람들한테 복수 많이 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정훈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의식 돌아오자마자 보고받았지.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잘했다.
당당하게 맞서서 아빠는 화 안 나세요? 제가 복수한 거 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왜 화가 나겠니? 넌 내 권리를 찾은 거야. 누가 뭐래도 넌 당당해.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네, 아빠. 복수는 여기서 끝내라. 네. 이제 그만하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살아. 시댁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알겠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넌 이제 김수진이야. 태영그룹 상속자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 당당하게 살아. 네, 아빠.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요. 저는 결심했어요. 복수는 여기서 끝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퇴원하시고요. 다시 회장직으로 복귀하셨어요. 저는 회장 대행직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태영그룹 이사로 남았어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강민호는 결국 이혼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위자료는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였어요. 어차피 그들한테 5억은 무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났어요. 저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박미선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수진 씨.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이네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용기 내신 덕분이죠. 저는 웃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호였어요. 뭐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 말 없는데요. 제발 5분만. 박미선 변호사가 저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민호와 법원 앞 벤치로 갔어요. 민호는 말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확 야윈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엄마 편만 들고요. 너 무시하고. 이제 와서요? 응. 민호가 말했어요.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해준 밥 생각나고요. 내가 빨아준 옷 생각나고. 그게 사랑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편했던 거죠. 맞아. 민호가 말했어요. 나 너한테 의존했던 것 같아. 사랑보다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회사도 잘렸고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실망했고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어. 자업자득이에요. 알아. 내가 자초한 거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민호를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민호 씨, 응. 전 이제 당신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사랑도 아니고요. 미움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당신은 앞으로 당신 인생 사세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저는 일어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수진아.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끝났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민호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수진아, 이혼 확정됐다며? 네, 아빠. 기분이 어때? 시원해요. 제가 말했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다. 아빠, 그런데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아빠는 왜 저한테 신분을 숨기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젊었을 때 첫 번째 결혼했던 거 알지? 네. 그때 아빠는 가난했어. 태형그룹도 없었고요.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 근데 아빠가 사업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 태도가 변했어. 돈만 보고요. 아빠는 안 봤어.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결국 이혼했고요. 그 사람은 수백억 원 가져갔지. 그때 아빠는 깨달았어.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넌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지 않았으면 했어. 평범하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하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 아빠가 잘못 판단했지.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제가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전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 딸 다 컸네. 아빠 덕분이에요. 우린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혼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저는 태영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재단 규모를 2배로 늘렸어요. 장학금 수혜자를 연간 1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인권 보호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여성들을 돕는 프로젝트예요.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여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여요. 저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가끔 옛날 시댁집이 생각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던 그때가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니까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